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세가 되는 황혼을 즐기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여자예요. 직장을 오고 가면서 가끔 사연을 청취하는데 재미를 붙이고 나였는데 사연을 듣다 보니 저도 과거에 이런 파란만장한 경험이 있었던 게 생각이 나서 한번 사연을 보내어 후련하게 털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제 과거가 굴곡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조금 긴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지금은 어엿한 성인이 된 아들을 두었어요. 제가 이혼을 하게 된 시기는 이렇게 어엿한 성인이 된 아들이 어린 시절이니까 벌써 까마득한 옛날이 되었네요.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차라리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만 있었더라면 애도 있는 마당에 참고 살았을 텐데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이혼까지 가게 되었어요. 남편과 처음 만나게 된 건 제가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회사 선배가 남편과 저를 달이 놔주면서부터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의 미래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죠. 남편과 저는 처음 소개팅할 때부터 서로 잘 통한다고 느낄 만큼 취미생활도 겹친 게 많았고 평소에 생활 패턴도 비슷해서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대화도 잘 통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초반부터 호감을 느끼기란 쉽지 않은 일인데 저희는 정말 천생연분이구나 싶은 생각이 그때는 들었지요. 그날 이후로 남편이 평일에 또 볼 수 있냐, 회사 앞으로 데리러 오겠다 해서 평일에도 가끔 얼굴을 보며 퇴근을 하고 어쩌다가 야근이 생겨서 늦게 퇴근을 하는 날이 오더라도 일주일에 2번 이상은 꼬박꼬박 회사 앞으로 와서 늦은 시간이면 커피 한 잔이라도 사서 먹이는 등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정성을 다하는 사이였지요. 또 대부분의 분들이 결혼을 앞두면 걱정을 하시는 게 혹시나 상대방과 자신의 집안이 재력 수준이 다를까봐 많이들 걱정을 하시잖아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남자네 집이 더 잘 살면 시댁에 가서 없는 집에 가 남자 올려서 시집 왔다는 소리 들을까봐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집이 남편네 집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정도? 그러니까 거의 집안 자체가 비슷비슷해서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하게도 운이 따라주었던 것이죠. 그렇게 결혼까지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고 저희는 경기도권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얻어서 시댁은 한 달에 2번 정도씩 내려가는 정도로 지내었어요. 처음에 시어머니는 그냥 여느 다른 집 시어머니와 다름없이 저를 대해주셨어요. 그냥 제가 남편과 집에 오면 집에 왔냐, 잘 왔다고 그러시고 또 제가 집안일도 좀 돕고 빈손으로 가기 뭐해서 뭐 사가지고 가면 또 뭘 이런 걸 사오냐 그러면서도 잘 받아주시고 그냥저냥 그렇게 지냈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차츰차츰 시어머니는 숨겨두었던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어요. 아가야, 너희가 결혼한 지도 꽤 되었는데 내가 사는 집도 꽤 오래된 집이고 너희가 살고 있는 집도 그렇게 막 좋은 집은 아니지 않니? 우리 집보다는 그래도 사돈 어른이 돈을 잘 버시잖아. 혹시 집 좀 하나 얻는데 보태주실 의향이 있으시냐고. 네가 한번 슬쩍 물어볼래? 그러니까 결국은 시어머니도 집을 바꾸고 싶다는 말을 그런 식으로 돌려서 하신 것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저희도 다 큰 어른이고 어엿한 직장인으로서 돈을 벌고 있는데 그런 부탁을 부모님께 하는 건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굳고 말씀을 드렸죠.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그러지 말고 한번 물어보라고 계속 그러시다가 제가 완강하게 나오니까 풀이 죽으셨는지 네가 그렇게 해야 싫다면 알았다고 더 이상 묻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은 그렇게 지나가는 듯 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날이 시어머니의 히스테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시어머니의 생신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아가, 지금 점심시간이지?
내가 핸드폰에 뭐 좀 보냈는데 그것 좀 어떤지 봐줄 수 있니? 네, 어머님 한번 봐보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전화를 끊은 뒤 핸드폰을 확인해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죠.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건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몸속의 기생충을 없애주는 각종 영양제들과 기계였는데 가격대가 다 합쳐서 500만 원 가까이가 나오더라고요. 제 한 달 월급이 거의 그 정도 되는데 아무리 시어머니 생신이라고 하여도 그 금액을 할부든 일시불이든 지불하는 것은 남편과 제 벌이를 합쳐도 무리였어요. 어머니 잘 보았는데요. 모처럼 생신이 다가오셔서 기분 좋으실 텐데 제가 괜히 초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죄송하지만 어머님이 보내주신 거 다 합치면 제 한 달 월급값이 나오고 남편도 이것저것 공과금이다 뭐다 해서 나가는 돈이 많아서 이걸 전부 다 사드리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이 품목들을 하나씩 생신 때마다 사드릴게요. 그 정도로 해드려도 괜찮으시죠? 너랑 아들 월급 말고 사돈 어른도 계시잖니. 가족은 이럴 때 부탁하려고 있는 거 아니니? 벌써 모임 사람들한테 우리 며느리가 이거 사다 놓을 거니까 같이 나누자고 말 다 해놨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나오면 어떡하니? 내 체면 다 구기기 전에 그냥 사돈 어른한테 눈 딱 감고 부탁해보고 다시 연락 좀 주거라. 참, 이건 뭐 새로운 방식으로 구박을 받는 건가 싶은 심정이 생겼어요. 시어머니는 거기다가 더 덧붙여서 막무가내로 솔직히 집안 형편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도 최선을 다해서 신혼집 마련에 정성을 쏟았으니 더 잘 사는 집인 우리가 그만큼 준 게 있음 받는 것도 있어야 하니 이번 기회에 해달라고 억지까지 쓰셨어요. 제가 진짜 억소리 나는 부자면 모르겠는데 저렇게까지 때를 쓰시니까 진짜 마음에 부담이 확 왔어요. 저는 차마 부모님께 그런 일로 전화를 드리기는 죄송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해드리자 여보. 엄마 말대로 엄마가 나가는 모임 사람들 앞에서 엄마 창피당하게 될 수는 없잖아. 이번 달 일시불로 자기 카드로 긁어. 그럼 내가 그 돈 다음 달 월급 나오면 다 갚을게. 그럼 자기 돈 나간 건 전혀 없고 내가 엄마 생신 선물 해드린 거니까 됐잖아. 알았지? 남편은 자기가 돈을 갚을 테니까 그냥 엄마에게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의심되는 돈을 쏟아 부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전혀 내키지 않았지만 어쨌든 남편이 그 돈을 다 갚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남편의 말만 듣고 그 거액의 선물을 어머님께 해드렸어요. 물론 어머님께는 남편이 갚을 거라는 건 비밀로 했어요. 괜히 남편이 그 돈을 다 갚을 거라고 해버리면 어머님 성격상 집도 우리가 더 잘 살면서 쥐뿔도 없는 남편 지갑을 열게 하냐고 할 게 뻔했기에 잠잠고 있는 게 수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님은 예상대로 너무 좋아라 하셨어요. 아주 그 선물들을 색깔별로 방에다 진열까지 해놓으시고 애물단지처럼 보관을 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못하러 저런 걸 좋아하시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 이해가 잘 가지도 않고 솔직한 심정으로 어머님 생신 선물에 돈을 썼다는 것 자체는 괜찮았지만 실제로 저 제품들이 왠지 돌팔이일 것 같다는 생각에 돈이 아까워서 빨리 남편에게서 돈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다음 달이 남편의 월급날이 되었는데 사실 어머님의 선물을 제 카드로 결제한 이후로부터 남편의 다음 달 월급날까지 남편에게서 좀 수상한 점이 발견이 되었어요. 원래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남들이 소위 말하는 집돌이다 싶을 만큼 거의 일하러 회사 갈 때 제외하고는 집에만 붙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퇴근은 분명히 늦어봐야 8시일 거고 야근도 그렇게 잦은 회사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집에 자정이 다 되어서야 돌아왔어요. 처음 한두 주 정도는 그냥 회사가 바쁜 시즌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2주가 넘어갔는데도 계속 그러니까 저는 뭔가 좀 이상해서 남편에게 요즘 왜 이리 늦냐고 한번 물어보았지요. 그냥 요즘 회사가 성수기라서 일이 많아서 그래. 집에 일찍 들어오려고 노력해볼게. 남편의 대답은 이렇게 듣기는 들었지만 여자의 촉은 무시 못한다고
저는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은 감출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 빨래를 하는데 남편의 옷에서 집에서는 못 맡아본 향수 냄새도 아른아른하게 나는 것 같고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뭘 어쩌겠어요. 그런 수상한 정황 때문에 제가 제 일까지 내팽개치고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지켜보면서 더 이상한 낌새가 확실히 느껴지면 그때 몰래 휴대폰을 열어보던가 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죠. 하지만 사람 일이 그렇게 마음 같을 수는 없잖아요. 남편의 덜미를 잡기 전에 억울하게 제 덜미가 먼저 잡히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얘, 너 사랑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실망이다. 어떻게 번듯한 우리 애를 냅두고 네가 그럴 수가 있니?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어쨌다고 갑자기 그러세요? 시끄럽다. 난 이미 다 봤고 이 사실 전부 다 아들한테 말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자마자 전화를 끊고 저에게 사진 몇 장을 바로 전송하셨어요. 사진을 본 저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사진에는 제가 직장에 있을 때 직장 사수와 저와 밥을 먹고 점심시간 때 카페를 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태껏 시어머니가 제가 회사를 출근하는 동안 저를 미행하셔서 이런 짓까지 벌이고 있었다는 소리였어요. 뭔진 모르지만 이건 분명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이었고 남편에게까지 이 오해가 사실이 되어버리면 이혼은 순식간에 닥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저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날 이후로 저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외롭고 우울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죠. 속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병원에 가보니 임신이라는 소식마저 하필 그 시기에 들려오더라고요. 저는 큰일이 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임신 소식을 알기 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니의 오해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애가 덜컥 생겨버렸다니. 아직 뱃속에 있는 아이이지만 아이에게 애비 없는 애라는 소리를 남들한테 듣게 해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뱃속에 있는 애 때문에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하였지만 일은 그렇게 생각대로 쉽게 풀리지를 않았어요. 소희야, 엄만데 지금 겨우 빠져나와서 전화 걸었는데 네 시애미가 지금 여기 와서 아주 집안에 쑥대밭을 만들어놨다. 지금도 네 아버지랑 대치 중인데 아주 난리도 아니다. 너 왜 그랬니? 도대체 바깥에서 뭔 짓을 하고 다니길래 네 시어머니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난리를 피우게 만들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시어머니가 지금 거기 와 있다고? 네가 바람 피웠다는 사진까지 지금 다 가지고 계시고 사위한테 말하기 전에 여기 와서 한번 말을 해야겠다면서 지금이지 사위한테 그 사진 전송하고 다 말할 거라고 하시더라. 너 왜 그랬어? 왜 멀쩡한 남편 두고 바람을 피워서 이 사달이 나게 만들어? 진짜 상황이 그 지경으로까지 돌아가 버리니까 아주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저는 일단 엄마한테 가기 위해 급하게 준비를 하고 차를 몰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운전을 해서 가는 도중에 남편한테 전화가 한 통 왔죠. 내가 무슨 일로 전화했는지 말 안 해도 알지? 자기야, 오해야 그거. 그냥 회사 사수랑 같은 부서라서 점심 식사를 같이. 시끄럽고 우리 당장 이혼해. 너한테 정냄이 떨어져서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나 임신했어. 그리고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애 생각을 하기는 하는 거야? 임신한 애가 누구 애인지도 모를 마당에 내 알 바 아니야. 일주일 내로 짐 싸서 나가. 더는 시간 못 줘. 잠깐만. 정말 아니라니까.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그동안 쌓였던 울분이 터져나오는 듯하였어요. 가뜩이나 요즘 집에서도 계속해서 늦게 들어오고 저한테 신경도 못 쓰는 남편이 억울하게 쓰여진 누명까지도 덜컥 사실로 믿는다니 정말 너무한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날은 나를 잡고 남편과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친정댁에서의 일이 끝나자마자 곧장 집에 와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시간대까지 안 자고 버텼어요. 자정에서 1시간 정도 더 지나니까
남편이 그제서야 집으로 기어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들어오자마자 남편에게 쏘아붙였어요. 이제는 바깥 사람들이 집에 혼자 있는 아내보다 더 중요해진 거야? 요즘 왜 이리 늦게 들어와? 당신이랑은 더는 할 얘기 없어. 바람핀 사람한테 일주일이라는 시간 준 것도 고마운 줄 알아. 아니, 바람핀 게 정말 아니라니까. 그거 내 회사 사수야. 내가 사수랑 통화시켜줘? 그 사수, 가정이 있는 사람이야. 도대체 어머님이 무슨 꿍꿍이로 나를 미행해서 그런 사진까지 찍어가면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난 정말 아니라고. 말을 이어가려는데 남편의 휴대폰에서 전화벨이 갑자기 울렸어요.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면서 휴대폰을 막 급하게 집어들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그 휴대폰을 낚아채서 휴대폰 화면을 보았어요. 전화번호가 우리 애기라고 하트가 딱 붙은 상태로 저장이 돼 있었어요. 제가 휴대폰 화면을 보자마자 남편은 더 소스라치게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일단 휴대폰 일이 달라고 자기가 다 설명하겠다고 난동을 피웠지만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 전화를 제가 받아버렸어요. 자기야,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아? 나 들어가려는데 자기 잠바에다가 뭘 놓고 온 것 같아서 전화했어. 너 누구야? 똑바로 말해. 네? 누구세요? 이거 준현 오빠 핸드폰 아닌가요? 저는 못 참고 그 자리에서 그 여자에게 내가 이 사람 와이프라고 아주 소리소리를 지르며 막말을 해버렸어요. 순식간에 입장이 바뀌어서 남편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저에게 그제서야 잠시 이야기 좀 하자고 아주 싹싹 빌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였지만 때는 이미 늦은 뒤였죠. 자, 나는 떳떳해. 지금 사수한테 전화 걸어서 전화 들려줄게. 됐지? 당신 지금 이 여자 누구인지 나한테 뭐라고 해명할 거 있으면 해봐.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래, 솔직히 나 당신이 받은 전화에 그 여자랑 만나느라 그동안 늦게 들어온 거 맞아. 그런데 그만큼 당신이 나에 대해서 평소에 상냥하지도 않고 저 여자만큼 나한테 신경이나 쓰기를 했어? 맨날 자기 일만 하기 바쁘고 다른 사람 챙길 생각은 안 하고 아직 관리하는 것에만 치중하고 나도 숨 좀 쉬고 싶어서 그랬다. 됐냐? 뭐? 지금 어린애 하나 끼더니 아주 네가 미쳤구나.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당신 나 애밴 것도 알고 있지 않아? 뱃속에 있는 애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어떻게 사람이 그래? 이 사실 어머님도 알고 계셔? 지금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다 사실대로 밝힐까? 자기가 그동안 나한테 소홀했던 건 생각 못하고 이젠 엄마를 물고 늘어져? 그래, 네 맘대로 다 해. 다 말해 그냥. 저는 진짜 갑작스러운 남편의 본색에 당황스러웠어요. 세상에 어떻게 바람을 펴놓고도 저렇게 의기양양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도무지 가지를 않았어요. 그치만 저는 거기서 제가 물러서면 정말로 저만 억울한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진짜로 휴대폰에 다이얼을 들어가서 어머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지금 제가 무슨 일로 전화를 걸었는지 모르시죠? 어머님 귀하신 아들분이 바람을 폈답니다. 방금 알게 되었는데 꽤 된 것 같고 심지어 새파랗게 어린 여자더라고요. 이 사실 알고 계셨어요? 저 미행해가면서 바람 폈다고 누명 씌우려는데 되려 귀하신 아드님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밝혀졌네요. 이제 어쩌실 계획이신가요? 아, 그래. 그래서 지금 이혼을 하겠다고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니? 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런 상황에서 뱃속의 애한테 제가 다 부끄럽고 기본적인 신뢰조차 무너진 상황에서 어머님이라면 함께 지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 이렇게는 못 살아요. 그래서 지금 이혼하려는 거지? 아, 그래, 그러렴. 이혼 문제는 아들과 잘 상의해서 해결봐라. 정말 그때 저는 어디 한데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열 속 물길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이렇게 파렴치한 흉내를 가지고 있는 집인 줄 진작에 알았더라면 아예 애가 생기기 전부터 이혼을 하는 거였는데 참 지금 생각해보아도 그 결정은 후회가 막심했어요.
또 이건 나중에 들은 건데 그 여자를 주선해 준 것도 시어머니라고 했어요. 그 새파랗게 어린 여자애네 집이 저희 집보다 더 돈이 많고 시어머니에게도 더 돈이 되는 것들을 많이 해주었다나 뭐라나요. 진짜 그동안 그렇게 돈돈돈 하는 본색을 싹 숨기고서 저희 집의 재물을 노리고 결혼을 하였다고 생각하니 아직도 소름이 돋네요. 그렇게 제가 충격을 받아서 멍한 채로 있는데 남편이 자기 애인이 기다린다고 나가려고 하는 거 있죠. 저는 그렇게 나가려는 남편을 붙잡고 제 쪽으로 돌이켜 세운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각오해. 지금 당신 이 행동 다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니까. 나 절대 공짜로는 못 넘어가. 아, 그러든가. 내가 바람 폈다는 증거라도 내세울 거 있어? 뭘 어쩔 건데. 올해한테는 한 푼도 투자 안 하지만 장인어른 돈 많으시잖아. 그냥 이렇게 된 거 돈 많은 장인어른한테 얹혀서 지내. 그러더니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은 듣지도 않고 그대로 바깥으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남편을 쫓아 나섰지만 남편은 쏜살같이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전 너무 화가 나서 그 길로 짐을 싸서 차를 몰고 친정으로 들어가 친정 부모님께 이 모든 사실을 다 말씀드렸어요. 친정 부모님도 제 이야기를 듣고 매우 화가 많이 나셨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한마디 질책이나 사과도 없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셨다는 것에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그 길로 저희 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바로 전화를 거셨어요. 우리 딸이 바람을 폈네 어쩌네 하더니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당신이야말로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켜먹길래 그 따위로밖에 못해. 또 듣자하니 우리 딸한텐 생일 선물로 500만 원어치나 챙겨 먹었다며. 양심이란 게 있긴 한 거야? 당신 아들 시켜서 우리 딸한테 당장 사과시키고 그 돈 다 물어내. 웬 한밤중에 전화해서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당신네들이야말로 딸내미 교육을 어떻게 시켰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져. 하긴 당신네처럼 총구석에서 조그만 회사 하나 운영하는 사람들이 도시 생활을 알 길이 없지. 다 필요 없고 이혼하기로 한 건 결정난 일이니까 그만 전화해. 아빠는 시어머니의 그 말에 분에 붙이셨는지 시어머니에게 막말을 쏟아부으셨고 시어머니는 반드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돈 떼먹히지 않겠다고 아주 뻔뻔하게 생떼를 쓰셨어요. 그런데 정말 웃긴 게 멍청한 건지 단순한 건지 소송을 그쪽에서 먼저 걸었어요.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바람까지 핀 마당에 소송을 먼저 걸게 되면 자기네들이 더 불리할 텐데 그 사실을 둘 다 모르고 있었나 봐요.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유능한 변호사를 쓰네 마네하더니 제가 몰래 녹음한 남편의 음성 덕분에 남편의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은 재판에서 기정사실로 드러났고 시어머니는 그 법정 안에서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 어쩐다 아주 잠깐만요 그러면서 발언 기회를 달라고 생떼를 썼지만 다 통하지 않았고 저희는 그 기회를 잡아 끝까지 밀어붙인 덕분에 내연녀까지 법정에 세워서 내연녀네 집이랑 전남편네 집안까지 온 친척들이 보는 데서 망신이란 망신은 다 시켜주고 돈도 한 푼도 안 떼먹히고 재판은 속 시원히 마무리가 되었어요. 참 이런 우여곡절을 겪을 때 애가 뱃속에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지금도 애한테 미안하고 그런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잘 자라준 애한테 지금도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판이 끝나고 한동안 저는 돈도 싫고 사람도 싫어서 진짜 친정내서 다른 생각은 안 하고 애 하나만 보고 애를 잘 낳기 위한 준비에만 치중했어요. 신기하게도 하늘이 딱하게 여기셨는지 애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인연이 또 나타났어요. 그분은 제가 애를 낳고 나서 다니게 된 새로운 직장의 대표님이셨어요. 회사는 중소기업 정도였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오랜 기간 노력에 노력을 기울여서 회사를 운영하는 근면성실한 사람이었고 또 집안 자체도 전남편과는 다르게 검소한 분들이셨죠. 처음에 친정엄마와 친정아빠는 제가 이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애를 낳은 지도 오랜 기간이 지난 게 아니라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지 않겠냐고 우려를 많이 하셨어요.
다행히 부모님의 우려와는 다르게 지금까지도 아무런 탈 없이 잘 지내고 있답니다. 아참 그리고 전 남편의 소식은 그분과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곧 들을 수 있었는데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연락을 하고 지냈던 후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돈 많은 내연녀랑 결혼하게 되어서 자기는 이제 회사 안 나가고 먹고 살 걱정이 없다며 자신 있게 부끄럽지도 않은지 떵떵거리면서 다녔는데 결혼한 지 또 얼마 되지 않아 그 내연녀가 다른 젊은 남자랑 바람이 나서 전 남편에게 그 남자가 더 좋은 것 같다며 이혼하자고 그랬대요. 그 시기에 전 남편은 자기가 워라밸을 누릴 수 있다나 뭐라나 하면서 회사를 거의 그만두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아직 그만둔 건 아니었지만 회사 대표가 남편의 그런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겨서 몇 번이나 기회를 주다가 전 남편이 그래도 태도를 고칠 생각을 안 하자 강제로 다른 훨씬 더 작은 지점으로 이전을 시켜버려서 월급도 반토막이 나버렸대요. 그 소식을 듣고 나니 속이 시원하면서도 더 험한 꼴을 당하게 두었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도 좀 생겼어요. 그래도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며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다면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과거에 따라 그대로 돌려받는 게 분명 세상의 이치인 것 같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도 좋은 날이 오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좋은 날이 언젠가는 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처럼 힘든 시기가 오더라도 열심히 긍정적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힘내시고 저의 모자란 인생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